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80%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몇 퍼센트 되겠어요? 20%겠죠. 여러분 마스크를 꼈어도 소리는 제가 들리거든요. 굳이 오늘 비대면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3, 4학년 수업이면 그냥 쭉 비대면으로 하는 게 저는 더 편해요. 오늘도 내려오면서 제가 6시에 출발했는데 여기 9시 반에 도착했거든요. 안 오는 게 낫죠. 왕복 한 6시간이면. 그렇죠? 차라리 그 시간에 수업 준비를 하는 게 더 낫죠. 그럼에도 이제 여러분들을 보려고 하는 이유 그런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의 80%가 비언어적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지금 오늘 할 수업들은 오늘은 이제 앞에 있는 영상들 여러분들 보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이해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영상 이론에서 말하는 텍스트는 뭘까? 이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80%는 못 알아들을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런 어떤 거겠죠. 실제로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더라도 80%는 비언어적인 부분.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건 이런 거죠. 라디오로 듣는 거. 뭐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영어를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화 영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적어도 우리가 외국 나가서 영어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조금 쩔쩔매고 있구나. 아니면 나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요? 말로? 실제로 워딩을 다 이해를 해서? 아닌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대부분은 어떤 표정이나 뭐 이런 걸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얼굴을 보고 물론 우리가 영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제 영상으로 제 얼굴을 오늘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상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거의 영상으로는 거의 다른 영상들만 봤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 80%의 비언어적인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워딩으로 전달되어지는 말로 전달되고 문자로 전달되고 텍스트로 전달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80% 속에 숨어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 전제가 되어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텍스트 얘기에 그럼 이 텍스트는 과연 흔히 이야기하는 문자 여러분 컴퓨터 보면 텍스트 편집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문자에 해당하는 건데 실제로 영상에서 텍스트라고 얘기할 때는 문자만 해당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 읽어내는 것들을 텍스트라고 할 때 이제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읽어내야 될 필요도 생기는 경우가 나타나게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영상을 수동적으로 봤을 거예요. 뭐냐면 영상은 앞에서 틀어져요. 어떤 미디어라고 하는 건 매체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내용도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미디어는 뭐다? 매체예요. 매체는 뭐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담아서 전달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전에 올드미디어를 얘기할 때는 이런 겁니다. 올드미디어라고 하면 흔히 이런 거예요. 뭐 보통 책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책. 내가 책을 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책을 그 안에 지식과 정보를 산 거예요? 종이와 인쇄를 산 거예요? 뭘 샀어요? 목적은 뭐야? 지식을 하려고 했죠. 그럼 책을 사면 여러분 그 지식이 다 여러분 거예요? 만약에 누가 물어요. 뭐 책 샀대. 넌 지식을 산 거니? 종이를 산 거니?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올드미디어의 성격은 흔히 이야기하는 미디어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올드미디어는 미디어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다시 말해서 컨텐츠라고 얘기하는 것들. 미디어와 컨텐츠를 분리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을 흔히 올드미디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이제 음악을 들으려면 어디서 해요? 뭐 멜론에 들어가서 요즘은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으로 봤던 아니면 무서워. 네. 책으로 봤던 아니면 뭐 요즘도 그렇게 하긴 하죠. 좀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 뭘 사요? 그렇죠. CD를 사죠. 그럼 보세요. CD를 산다는 건 여러분은 플라스틱 동그라미를 산 거예요? 안에 있는 음악과
거기에 녹아진 어떤 아티스트의 이런 감성을 산 거예요. 감성. 그렇죠. 노래와 뭐 이런 걸 샀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매한 건 뭐예요? 플라스틱 동그라미잖아요. 그럼 보세요. 플라스틱 동그라미가 여러분들 목적이에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음악이 목적이에요? 그 안에 있는 음악이 목적이죠. 그럼 여기서 미디어는 뭐예요? 여기서 플라스틱 동그라미가 미디어예요. 미디어는 곧 매체라고 해요. 이 동그라미에 담겨야만, 물론 꼭 여기에 담길 필요는 없죠. 큰 LP판에 담길 수도 있고요. 뭐 카세트 테이프에 담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다 뭐예요? 매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뭐 옛날에는 MP3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음악을 듣는 거 요즘도 하이파이로 좀 고급으로 하려면 하이엔드 MP3 같은 걸 사요. 일부러. 그럼 그 MP3를 사면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 안에 뭔가를 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담는 건 이제는 누가 담는 거예요? 판매하는 공급자가 담는 게 아니라 누가 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다운로드 받은 걸 내 플레이리스트에 맞춰서 내가 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담긴 건 뭐예요? 컨텐츠. 그리고 그걸 담는 그릇은 뭐예요? 미디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디어와 컨텐츠의 차이를 얘기하자면 올드 미디어는 미디어와 컨텐츠, 다시 말해서 담는 그릇과 그 안의 내용물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 반면에 이제 머리를 한번 굴려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머리를 굴리셔야 돼요. 네. 그러면 뉴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올드 미디어의 반대는 뉴 미디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뉴 미디어라고 하는 건 컨텐츠와 미디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게 됩니다. 아까 잠깐 힌트 드렸죠? MP3를 샀어요. 그 안에 음악은 누가 담아요? 내가 담아요. 그러면 MP3를 샀다고 다 똑같은 음악을 들어요? 똑같은 MP3를 사면? 아니죠. 뭔가 나 얘 너무 좋아해서 얘 것만 계속 따라해요. 얘 MP3를 하면 내가 똑같이 따라 사고 얘 음악 리스트에 있으면 내가 똑같이 해. 그럼 뭐야? 뭔가 스토킹 같은 느낌이잖아요. 뭐야? 그 안에 있는 담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내 아이덴티티를, 나를 드러내는 어떤 뭐 형태로도 사용하고 내가 좋아하는 배열을 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뉴미디어의 특성이에요. 그럼 멀티미디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과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예요. 그럼 미디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집에서 물어봤어. 야, 너 이제 한 학기 다녔으니까 미디어가 뭔데? 뭐 아빠가, 엄마가 물어봐. 아, 있어. 이렇게 얘기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꼭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이 공부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첫 스텝이라고 얘기하면, 여기다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프레임워크.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수업이, 또는 크게는 우리의 전공이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 목표점이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넓게 공부하기 시작해서 위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 우리의 뭐 목표점에 도달하게 돼요. 이 큰 프레임과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이 마치 공부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과제가 나갈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르기 시작하면, 제가 과제를 하면 뭐 이런 것까지 시켜, 이렇게 돼요. 지금은 뭔가 의지가 있어서 으쌰으쌰 이런 마음이겠죠. 물론 이 으쌰으쌰가 원래 3월에 됐어야 되는데 지금 5월까지 와서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첫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보세요. 흔히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도 돼요. 왜? 또 얘기할 거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동의를 하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제가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 혹시 모르시는 분? 이 지금 영상으로 보는 사람은 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네. 나무 모르시는 분? 없죠?
아마 영상으로 보는 학생들도 없을 거예요. 혹시 슬며시 들었으면 나 나무를 잘 몰라요.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저희 아들이 6살인데 나무 알거든요. 대부분 알지 않을까요? 근데 보세요. 제가 나무라고 하는 니은, 아, 미음, 우 라고 하는 이 음절에 따라서 나무를 얘기했어요. 그쵸? 그리고 한국 사람이니까 나무. 근데 제가 만약에 못뜨 이렇게 얘기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뜨는 뭐야? 러시아어거든요. 몽골어로도 못뜨가 나무거든요. 뭐 트리 얘기하면 트리는 다 알겠죠. 그쵸? 이게 뭐예요? 각각에 있는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랑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빌리는 기호예요. 기호. 근데 보세요. 제가 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그리고 있는 나무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지금 그려진 나무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나무는 알지. 나무가 뭔지는 알지. 근데 그 나무 있잖아. 그 나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머릿속에 있는 나무는 흔히 커뮤니케이션학 또는 기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랑크와 빠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그림이 기호, 나무라고 하는 기호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 또는 은유적 형태의 나무가 이렇게 슬며시 떠올라서 나무 띵 이렇게 됩니다. 이게 흔히 커뮤니케이션의 기초거든요. 내가 기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여러분들은 그 기호를 받아서 뭘 떠올려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빠로를 떠올려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뜻한 나무.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빠로는 뭐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따뜻한 형태겠죠. 하지만 나무보다는 조금 더 어때요? 구체적이죠. 조금 더 묘사가 더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부는 날 따뜻한 나무. 아까보다 조금 더 낫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작업이냐면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 우리는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합니다. 뭘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 앞에서부터 쭉 제가 한번 얘기할 테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워딩이었어요. 말, 글 또는 이런 기호. 그래서 이런 걸로 전달을 합니다. 뭘 전달해요?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을 전달합니다. 근데 이걸 현대적으로 다시 봤더니 어떻게 된다? 콘텐츠와 미디어의 개념으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콘텐츠는 뭐예요? 내용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거. 그걸 담는 것들은 뭐예요? 미디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미디어가 뭐예요? 내가 공기 중에 있는 파장을 통해서 내 음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막 액션도 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전달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저라는 미디어를 보고 있는 거고 영상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지금 집에서 다 똑같이 보겠어요? 다르게 보겠어요? 다르게 봐요. 뭘로 보겠어요? 랩탑으로 보기도 해요. 그렇죠? 흔히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도 보고 또는 PC로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좀 입학 선물로 좋은 거 받은 사람은 태블릿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보기도 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집에서 봐야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곧 뭐예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 영상이 담기는 그릇은 사람들마다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릇은 달라요. 흔히 이야기하는 디바이스가 다른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께 이 두 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제가 계속해서 예시를 드는 거예요. 이전에 1990년대, 2000년대 저도 대학교 처음 왔을 때 뭐 이럴 때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나 서울극장에 영화 보러 가. 그러면 학생들이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속 보러 가 이렇게 얘기해요. 접속이라는 영화는 아세요 혹시? 우리도 그래도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어떤 이런 것들 공부하는데 좀 보세요. 천천히. 요즘 시간 많은데 그렇죠? 무료입니다. VOD 딱 틀면 다 바로 나와요. 그럼 옛날 영화도 한번 좀 보면서 그래도 좀 유명했던 영화들 뭐 박스 오피스 100위 안에 있는 영화들을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뭐 어떤 극장에 간다 그러면 그 극장에서는 그 영화만 하니까 그냥 너 그 영화 보러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옛날에. 무슨 피카디리 극장 가. 너 여고괴담 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당연한 거였거든. 그때는 뭐예요? 영화라고 하는 그 컨텐츠를 담는 그릇이 똑같았어요. 그냥 그 극장이면 그 영화야. 그래서 다시 올드미디어처럼 분리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요. 근데 요즘 보세요. 야, 나 CGV 가. 그럼 뭐라고 물어요? 친구한테. 뭐 봐?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멀티플렉스라고. 그 영화관에서 선택해야 될 컨텐츠가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컨텐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화 컨텐츠가 아니라 문화 컨텐츠. 이 컨텐츠는 그전에도 쓰였어요. 어디서 쓰였을까? 혹시 영어책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영어책 맨 앞쪽에 보면 목차를 보통 뭐라고 쓰냐면 컨텐츠라고 써요. 그 책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를 쫙 나열하는. 지금 영화관에 가면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여러 가지 영화 중에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 영화관 간다고 그 영화를 보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럼 무슨 말이야? 이 미디어를 선택한다고 그 컨텐츠를 선택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미디어를 선택하면 그 안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컨텐츠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라고 해요. 여러분 학교에 앞에 사는 사람도 있고 뭐 통학한 사람도 있겠죠. 어디서 왔어요 다? 기숙사? 또 뭐 집에서 온 사람? 네. 못 타고 왔어요. 네. 걸어왔구나. 또 뭐 대중교통 타고 온 사람? 네. 그렇죠. 지하철 타고 온 사람? 네. 무슨 말이냐면 지하철 타면 다 핸드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통합해서 핸드폰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핸드폰이에요? 두 스마트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무언가를 해요. 그 무언가가 다 똑같아 달라.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하나의 더 이해를 더 여러분들이 돕기 위해서 이 디바이스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앱등이니까 아이폰은 미디어예요, 컨텐츠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안에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신문도 볼 수 있고 누구는 메일도 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넷플릭스도 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웹툰도 보고 그렇죠? 그걸 보기 위해서 또 하나의 미디어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잖아. 그러면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신디케이트라고 얘기하는 저 어플리케이션들. 신디케이트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모아놓는 것들을 보통 이런 신디케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OTT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뭐 흔히 이 신디케이트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거 뭐예요? 뭐 푹TV, 요즘 바뀌었죠. 웨이브, 뭐 티빙, 그렇죠? 왓챠, 뭐 또 넷플릭스 이런 것들. 그럼 저 어플리케이션은 미디어예요, 컨텐츠예요? 보세요. 디바이스라고 하는 미디어 안에 담긴 컨텐츠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도 또 여러 가지 고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선택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컨텐츠가 있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은 뭐가 돼요? 미디어가 돼요. 근데 미디어가 미디어에서 멈추지 않아. 또 미디어가 콘텐츠가 돼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가 메시지가 되는 순간이 나타나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엑소가 처음에 앨범을 발매합니다. 10장을 다 꽂으면 다 똑같은 음악이야. 안에는 다 똑같은 앨범. 뭐 이게 타이틀 안에 있고 그다음 뭐 실제로 안에 있는 트랙이 한 10개 정도 있는 CD는 다 똑같은데 이 CD를 세로로 세우면 이렇게 엑소 모양 뭐 이런 게 나타나.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 사 10개 사. 10개 산다니까. 근데 이게 실버 에디션이 있고 골드 에디션이 있다니까. 그러면 한 개 사, 20개 사. 엄청 좋아하면 20개 사지. 근데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CD마다. 근데 왜 20개를 살까? 이거 세워놨더니 간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야?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CD는 미디어야 콘텐츠야? 미디어였잖아. 근데 사람들에게 CD 자체를 콘텐츠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에 있는 콘텐츠 때문에 미디어에 담아서 샀는데 이제는 어떻게? 미디어가 다시 콘텐츠가 되니까 이 미디어를 사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도라에몽 25주년 때 어떤 게 나왔냐면 어플리케이션 똑같이 4개, 16개 해서 이 20개짜리가 쭉 나왔어요. 20개. 근데 20개를 다 모으잖아. 1번부터 20번까지 어플리케이션을 다 다운받잖아. 여기 도라에몽이 이렇게 쫙 나타나. 근데 안에 내용은 뭐 별 다를 거 없어. 거의 뭐 도라에몽 몇 주년 뭐 이런 거. 근데 이거 맞춰서 도라에몽 만들려고 어플리케이션 20개 다운 받겠어 안 받겠어? 받아요. 좋아하는 사람. 뭐야? 어플리케이션은 그동안 미디어인 줄 알았는데 어플리케이션에 이야기를 담기 시작합니다. 미디어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하니까 그 미디어가 뭐가 돼요? 콘텐츠가 돼요. 여러분 요즘 잘 보세요. 미디어를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이 매체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이 매체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사람, 이 미디어의 콘텐츠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들. 애플, 이거 그냥 미디어잖아, 그쵸? 근데 저에게는 이게 콘텐츠예요. 이게 내 아이덴티티야. 이렇게 있으면 멋있잖아, 간지나잖아, 그쵸? 이게 곧 나의 콘텐츠, 나의 메시지. 나는 이제 애플 제품이 나오면 기능과 어떤 뭐 이렇게 스펙을 보고 사지 않아. 나오면 사. 왜? 이게 내 메시지니까. 이게 뭐다? 곧 미디어가 이제 콘텐츠가 되는 시대. 미디어가 곧 메시지가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올드 미디어가 있고 최근에 뉴 미디어가 나와요. 두 개의 차이는 뭐다? 미디어와 콘텐츠를 분리할 수 없었고 분리할 필요가 없었고 뉴 미디어는 분리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똑같이 디바이스 갖고 있어요. 뭐 아이폰이든 아니면 안드로이드든 상관없어요. 근데 기계가 똑같다고 안에 어플리케이션의 배치가 똑같아요? 아니야. 왜 바꿔 근데? 그냥 편하라고 바꾸는 사람이 있어. 또 제 친구는 어플리케이션 배열을 어떻게 하냐면 빨주, 노초, 파남 이렇게 배치를 해요. 나처럼 기능성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는 뭐야? 참 쓸데없는 사람.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넌 참 쓸데없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개 취니까. 개인의 취향. 다시 말해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이 아이패드가 내 메시지가 되듯이 이 아이패드가 내 아이덴티티가 되듯이 또는 카페 가서 다른 거 켜놓긴 좀 그런데 이거 다 맥북 딱 켜놓으면 어때? 개간지 이런 거잖아요. 이건 뭐야? 이게 곧 내 아이덴티티가 되는 시대가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은 어때? 하나 팔 거 몇 개 파는 거야? 20개. 상 줘야죠. 이건 뭐야? 이 미디어를 메시지로 만든 사람이야.
멀티미디어는 뭐냐면 뉴미디어 안에서 여러분들이 미디어와 미디어를 결합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디바이스 안에 있는 또 다른 미디어인 어플리케이션을 결합하고 그래서 그 결합하는 가지수가 이제는 팩토리얼이 됩니다.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 경우의 수를 따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아주 나에 적합한 내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는 형태로 이 자체를 메시지화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늠하는 어떤 신디케이트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예요? 네이버에서 어제 제 생일이었거든요. 어제 네이버에서 축하를 해줘요. 정영찬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가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았지?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건 나한테만 보이는 비주얼이라는 건 누가 몰라요. 그렇죠? 이게 뭐야? 이제는 모든 컨텐츠들이 커스터마이징 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미디어들이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이 컨텐츠예요, 미디어예요. 포털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러분 메일만 보세요. 옛날 뉴스가 있었지만 뉴스가 없어졌지만 뭐 이것도 보고 카페, 커뮤니티도 하기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예약도 하고 뭐 헤어샵 이런 것도 다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미디어였지만 이 자체 미디어에 이제 메시지를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영찬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거. 그렇죠? 넷플릭스가 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막 AI를 동원해서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거 다음에 볼만한 건 요거예요. 왜 이런 걸 왜 할까? 카카오 웹툰, 뭐 다음 웹툰 뭐 이런 거에서도 여러분들 거 다음 작품도 막 추천해주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 그냥 단순히 상술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이 전공이 아닌 사람들, 그냥 단순한 향유자들, 그냥 앞으로도 계속 향유할 사람들을 위해서는 적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전공자가 됩니다. 이 바닥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는 영상을 수동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걸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냥 보면 안 돼.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구매도요, 여러분들을 동의하게 만들고 수만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작업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수긍하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들고 지갑을 열게 만들고 내 가치와 재화를 교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구매 유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엄청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쉽게 나가나요? 물론 뭐 어느 부분에선 참 쉽게 나가죠. 막 지름신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뭔가를 사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도 능력인 거야. 나도 모르게 사게 만드는. 그렇죠? 이제는 사람들이 컨텐츠라고 하는 것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수만 가지들을 다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재화와 교환하려고. 근데 그 단순한 재화 교환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듯이 아이덴티티를 추구하게 만들고 커스터마이징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증명하게 만듭니다. 옷! 이거 어제 와이프가 사줬어요. 옷! 생일이라고. 쓸데없는 말 하죠. 막.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이 옷의 목적이 뭐예요? 옷의 목적이 뭐야? 추위를 견디는. 그렇지, 추위를 견디. 그럼 나는 추위를 견디려고 이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걸 입고 있을까? 신발의 목적이 뭐야? 내 소중한 발을 보호하려고. 그렇죠? 자, 여기서 신발 살 때 뭐 ABC 마트 뭐 이런 데 가면 안 되지만 어쨌든 신발 마트 가서 저 발 잘 보호되는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추위로부터 나를 잘 막을 수 있는 거 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 없어? 바깥에 먼지로부터 나를 잘 차단할 수 있는 그러려면 다 등산복 입고 다녀야지. 그렇죠? 혹 내가 신발, 이 친구 신은 신발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똑같이 사. 옷 너무 마음에 들어. 다음 주에 똑같이 사. 그래서 얘 입을 때마다 나 똑같이 입어. 너 그거 왜 내 거 똑같이 입어? 그러면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내 발을 보호하려고
어떤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그냥 산 거야. 네 거 잘 보호해 보여서. 어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오싹하지 않아요? 요즘 그렇다니까. 왜? 이게 그동안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샀었어요.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할 테지만 이런 것들을 보통 소비재라고 얘기해요. 목적에 의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게 되는 것들을 보통 소비재라고 해요. 근데 이제는 그 필요 이상의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옷 살 때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면 옷은 한 벌씩만 있으면 돼요. 혹 빨동안 입어야 될 거 해서 2벌만 있으면 돼요. 우리 집에 신발 엄청 많아요. 와이프 신발. 제가 처음에는 막 물어봤어요. 있는데 또 사. 아, 저기 또 비슷한 거 아니야, 달라. 이 옷에 입을 신발 없어. 이런 거거든요. 이제 슬슬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한 10년 가까이 돼가니까 이제 이해되기 시작해요. 솔직히 아직도 이해는 안 돼. 솔직히 그냥 인정.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의 아이덴티티 추구니까. 이제 이 신발을 신는 거, 이런 옷을 입는 거 그냥 어울려서 몸에 맞아서 입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나를 드러내요. 아까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그게 수업 시간에 이런 말 써도 돼 이럴 만한 단어기는 하지만 실제로 써도 돼요. 개인 취향, 개취. 개취가 아주 중요한 시대가 돼요. 구매의 목적 자체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필요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존재의 목적에 달성하는 필요가 아니라 뭐예요? 개취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무언가 마실 걸 사러 편의점에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뭘 사야 돼요? 물을 사는 게 적당해요. 근데 우린 뭐 사요? 물을 안 사요. 커피를 사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잖아요. 음료수를 사거나. 이런 것들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어떤 순서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큰 틀에서부터 제가 지금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프레임워크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설정하고 정리하고 깔때기처럼 계속 모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저랑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랑크와 빠롤처럼 나중에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쭉 지나가서 제가 미디어 얘기했는데 미디어 딴 생각하고 있고 나무 얘기했는데 다 다른 나무 생각하듯이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같이 공부한 것 같지만 같이 공부 안 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앞서 우리가 영화를 4편을 봤어요. 재밌었어요? 네. 보던 영화기도 하고 또 안 보던 영화기도 하고 이게 교수 취향이 이런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보면서 내가 그걸 왜 보라고 했을까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영화를 이 교수가 왜 보라고 했을까? 도대체 이 영상이론과 포토 에세이라는 수업에 이걸 왜 보라고 했을까?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주입하는 수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큰 틀에서는 뭔가 좁혀야 될 것들은 필요해요. 다른 것들은 좀 빼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앞서부터 이렇게 좀 진행됐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에 부분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 2, 3, 4강까지 했고요. 이제 5강부터 쭉 진행을 할 건데 5, 6, 7, 8은 이론이에요. 그 영상 이론과 포토 에세이니까 이론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작 시작됐다면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5, 6, 7, 8은 이렇게 대면 수업을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수업 어쨌든 온라인으로 하든 이런 이론 수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그 뒤에 우리가 중간고사가 없다 붙였을 때 15주차까지 해야 되는데 마지막 주차 때는 이 수업은 시험이 없어요. 대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를 다 같이 보는 시사회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의 어떤 실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같이 보는 시간이에요. 물론
오글거리고 또 내 걸 봐야 돼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게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목적 자체가 나 혼자 보려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수업의 목표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을 좀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 수업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차를 뺀 그러면 9, 10, 11, 12, 13, 14 6번이 있는데 이 6번은 한 주에 과제를 제가 2개씩 내줘서 아마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와 과제거든요, 보통. 근데 제가 강의 영상을 예를 들어 찍어서 주던지 아니면 이렇게 대면으로 하고 과제를 하세요 하면 과제가 한 주, 강의가 한 주인 거예요. 그렇게 두 개를 그러니까 두 주치를 한 주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6주 분량.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강의도 이렇게 할 거고 강의에 따른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어떤 실습의 그 가이드라인을 제가 뭐 적어주던지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주던지 할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과제를 수행하시는 그런 어떤 수업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5, 6, 7, 8은 이론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9, 10, 11, 12, 13, 14는 이 6주차에 해당하는 건 과제와 함께 수업이 진행된다는 걸 일단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내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 있고 두 번째 프로젝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사진을 찍는 그 과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우리 전공 수업 듣는 학생들은 나중에 영상 편집하고 뭐 이런 거 나중에 배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영상 편집까지 배우진 않을 텐데 그래도 이 사진을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짤 수 있는 어떤 그 정도 규모까지는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 사진으로 스토리라인을 짜는 것까지 해서 이 수업의 두 번의 과제가 아마 진행이 될 건데 요 3주차에 해당하는 걸 그러니까 3주차 이렇게 나눠졌다고 보시면 돼요. 과제 하나가 3주차, 또 하나가 3주차.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론도 제가 설명드리고 실제로 해야 될 것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 갖고 오면 제가 피드백까지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3주차 나눠서 과제가 진행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제가 왜 뭐 2주 분량을 한 주로 묶을 수도 있고 3주 분량을 2주로 묶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방학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휴강이 좀 길었기 때문에 뒤로 쭉 늘어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제가 아마 보강 계획도 잡을 거고 온라인으로 보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수업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1학년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상대평가에 압박이 있습니다. A를 뭐 25%, 그 다음 B를 35%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60% 이상은 다 C나 D를 받아야 돼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열심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고 항상 상대적이다 보니까 다른 학생보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점 차에도 왔다 갔다. 제가 이 수업의 어떤 프레임워크와 이런 되게 합리적인 평가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어요. 실제로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하고 나면 이 수업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처음에 집중을 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해질 수도 있고 처음에 좀 시큰둥하다가 나중에 또 불붙을 수 있고 뭐 이게 아주 꾸준히 갈 수도 있고 근데 또 꾸준히 갔다고 성적이 좋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미안해. 내가 뭐 대통령이 되거나 교육부 장관이 되면 이걸 좀 바꾸고 싶지만 이 수업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줄을 세워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미생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최대한 꼼꼼히 피드백을 해드리고 최대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과제를 평가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야 1점의 차이가 있더라도 뭔가 수긍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번 학기는 절대평가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은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 이걸 끊을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지만 최대한 점수를 잘 주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만 주면 절대적으로 잘 따라오지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수업을 잘 따라와만 준다면 그래서 그냥 과제를 내라고 했을 때 아예 안 내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서 그래도 한번 태스크를 수행해보는
그래서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잘 안 되죠, 당연히. 상황도 이렇고 배워본 적도 없고 또는 뭐 했더라도 사람마다 이 정도가 다를 텐데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끝까지는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저도 혼란스럽고 여러분도 혼란스럽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어떤 배려. 저도 뭐 최대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꼭 뭐 이렇게 더 좋은 것들을 주려고 늘 노력은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안을 하고 여러분들도 감안해 주셔서 대신 뭐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절대평가의 A 커트라인을 50%. 그러니까 너무 A만 막 100% 때려주지 마세요.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50%까지만 A, 뭐 나머지는 다 B겠죠, 그럼. 뭐 적어도 B까지는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정 안 되면 아마 CD가 뒤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최대한만 따라와 주시면 지금까지 하셨듯이 잘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이 수업에 대한 공지고 저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전달드리면서 제가 전달드리는 게 엔딩이어야 되는데 이게 엔딩이 안 될까봐 저도 좀 걱정이긴 한데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계속해서 한번 해봅시다.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컨텐츠와 미디어의 구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지만 이 내용도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이론으로 해야 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세 번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뭐 잠깐 한번 듣고 일단 넘어가 보시면 이런 거예요. 결국 이 스토리텔링이 요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스토리텔링이 뭘까? 이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막 아까처럼 혼자서 막 계속 떠들고 끝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폭넓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이 수업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제가 공부하는 팁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혹시 뭐 키워드가 잘 모르겠다. 단어 무슨 말인지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건 적어 놓으셨다가 검색을 해 보시던지 어쨌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수업만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아시겠죠? 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더 알고 싶은데 제가 혹시 읽어야 될 책이 있을까요? 혹시 참고해야 될 사이트가 있을까요?를 물어보시면 아주 저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지만 이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수동적인 질문으로는 저도 해결해주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한 번 더 얘기해 줄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시면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찾아서 같이 따라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저도 한 명 한 명 뭐 과외처럼 다 맞춰서 해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학 강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앞으로 따라와 주시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교수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다 아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그냥 과제 내버리는 거죠. 다시는 말 못하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부분에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적어두시고 찾아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어떤 루트를 물어보시고 프로세스를 물어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합시다. 앞서 얘기했던 건 이해가 다 되시죠? 대답을 하셔도 돼요. 이게 마스크가 소리가 나거든요. 얘기하셔도. 저도 그래야 피드를 받고 이해를 하는구나 하고 하는데 멈칫멈칫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눈도 지금 뭔가 긍정의 눈은 아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물론 이 수업마다 그렇습니다. 3월 첫 학기 딱 수업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다 이렇게 막 이런 얼굴로 앉아있어요. 나를 죽일 듯이 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가끔씩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뭐 카메라를 보나 뭐 이걸 차라리 저기다 사진을 붙여놓는 게 더 웃는 사진을 붙여놓는 게 아이유 사진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스토리텔링을 잠깐 이야기하고 이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 프레임업을 위해서 이해해야 될 걸 좀 폭넓게 오늘 설명하고 이제 이 수업을 좀 끝내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 뭐예요? 스토리텔링이 뭐예요? 저도 대학생 때 경험이 있지만 막 이런 거 어떤 정의에 대해서 묻고 뭐 결국에 데피니션을 잘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뭔지 나중에 회사 들어가도 그래요. 너 그거 아는 거 그게 뭔데 도대체? 이렇게 물어봐요. 왜?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모르거든요. 사실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데피니션을 정확히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데피니션은 두 가지예요. 개념이 있고 범주가 있습니다. 개념은 정확한 설명이에요. 이건 이렇고 이런 겁니다. 그럼 범주는 뭐예요? 정확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위치와 그 어떤 이 바운더리를 통해서 이걸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데피니션인데 정의인데 그럼 스토리텔링이 뭔데요? 껌뻑껌뻑. 저 대학생 때 막 야 3학년 대답해봐 이러거든요. 보통 엄청 부담스럽죠. 3학년만 되면 막 고개 팍 숙이고 있고 막 이렇거든요. 다행히 또 1학년 있고 또 딴 있지만 어쨌든 뭐예요?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이다. 네. 내러티브라고 하면 왜 스토리텔링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동안 있었잖아. 스토리, 그쵸? 이야기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사건을 다루고 세상에 사건 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공주가 죽었다, 왕이 죽었다. 이게 사건 없는 이야기. 기본적인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시약에 나와요. 이야기의 플롯이라고 얘기하면서 공주가 죽었다. 그래서 왕이 죽었다. 이건 공주가 죽은 게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되고 그게 하나의 사건이 돼서 그 결과로 뭔가 나타나.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보통 플롯이라고 해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주인공이 무언가 되어져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인공, 나중에 그 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주인공은 처음에는 평범해요. 자기의 특별함을 몰라. 그리고 무언가 도전을 받아요. 이제 모험의 세계로 가야지, 이제 뭔가를 해야지. 그럼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안 해. 나 그냥 현실에 있을래. 나 그냥 일상을 유지할래. 대부분 이래요. 근데 일상을 유지하지 못하게 할 만한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어떻게 돼?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듯이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대부분의 캐릭터가 그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무언가 되어진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결정되는 이야기. 시작된 자리에서 어딘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이야기하는 이타카 신드롬이라고 얘기하죠. 네,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라는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스토리텔링이다? 그건 그냥 스토리잖아요. 모두가 얘기했던 내러티브, 서사, 그렇죠? 서사의 핵심은 뭐예요? 서사의 핵심이 뭐예요? 모르지 뭐. 내가 물어본다면 답이 나오겠어요? 서사의 핵심은 선형성을 갖고 있어요. 선형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잖아요. 소설 읽어요. 긴 판타지 소설, 무협 소설 뭐 이런 거 읽어요. 아니면 긴 소설 막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 막 이런 거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읽어요. 읽다 보면 뒤에 새로운 인물 나오는데 이 새끼 어디 나왔었어?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등장인물 설명 뭐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선형성을 갖고 있어요. 쭉 연결돼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뭔가 모티베이션이 되고 그 사건에 의해서 무언가 동기가 전달되고 동의하면서 무언가 일어나고 그렇게 된 결과가 또 다른 동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앞에 내용 모르고 여러분 뒤에 내용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선형성의 아주 강력한 모티베이션. 대부분의 서사는 선형성이에요. 그럼 스토리텔링은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서사, 이 선형성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한다? 텔,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주가 죽고 왕이 죽었어요. 공주가 죽어서 그래서 왕이 죽었어요. 공주가 죽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다 왕도 같이 죽었어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야기는 다 달라요. 이게 바로 텔의 역할이에요.
요즘 시대에 아주 적합한 어떤 형태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스토리텔링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사건 진술의 내용인 스토리를 전달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뭐다?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뭘 주고 뭘 받아? 혹시 내가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무언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20%의 언어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뿐이에요. 뭘 하고 있어? 눈으로 80%를 나에게 계속 쏘고 있어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30분 언제 가냐? 뭐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계속 보내고 있어요. 저는 당당히 그걸 극복하고 제 이야기 20%와 또 이 몸동작을 섞어서 80%를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20%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스토리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에요. 무언가를 전달하는. 그래서 어떤 사건의 내용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어떻게 해요? 텔. 사건 진술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웹툰으로 보는 이야기와 굳이 그렇게 봤던 걸 왜 드라마로 만들어요? 장르가 다르니까. 그렇죠? 굳이 그렇게 봤던 걸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이야기가 똑같아요. 플러스로만 놓고 따지자면 이걸 이제 이전에 서구에 있었던 구조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보자면 모든 이야기를 구조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가 A, B, C, D가 있어요. 그래서 A1, A2, A3, A4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를 B로 놔요. 그럼 B 쭉쭉쭉 있고 그 다음 C로 놓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이야기는 이 안에서 귀결된다라고 모든 서사를 구조로 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봤었어요. 지금껏. 그래서 뭐 민담 형태론 이런 거. 조셉 캠벨 혹시 들어보셨어요?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런 사람들 보면 실제로 이 세계에 있는 신화 1000개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할 테지만 이 세계에 있는 신화 1000개를 계열체로 놓고 다 구조적으로 분석했더니 모든 신화는 똑같더라라고 결론을 내요. 실제로 모든 신화의 구조는 똑같아요. 그 신화의 구조가 곧 영웅 서사 이야기예요. 영웅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어딘가 나갔다 돌아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예요. 이걸 원제의 신화라고 얘기해요. 모노미트. 그리고 이렇게 된 이야기가 실제로 현대에도 적용되던데 라고 크리스토퍼 보글러라는 헐리우드의 시나리오 마스터, 시나리오 작가를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이 이걸 가지고 또 책을 써.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셉 캠벨이 얘기했던 영웅의 여정 17단계가 있어. 그 영웅이 이렇게 해서 여기로 돌아와요. 물론 중간에 삭제되는 것도 있고 추가되는 것도 있고 강화되는 것도 있고 축소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이런 패턴이에요. 라고 정리를 했더니 그걸 보고 크리스토퍼 보글러가 이거 시나리오로 쓰면 이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향유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이야기의 구조는 사람들에게 어색함이 없겠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리스크가 적겠네 이거. 실패할 리스크가 적은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 크리스토퍼 보글러가 구조주의 학자 조셉 캠벨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14개 프로세스로 만들어요. 그렇게 나온 작품이 신데렐라, 슈퍼맨 시리즈, 그 다음 히어로물들. 스타워즈 시리즈도 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나갔다 돌아오는 거. 대부분 영화도 보면 비슷하지 않아요? 나갔다 돌아와요. 뭐 북한 공작원을 좀 돌봐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받은 남한 형사가 있는데 처음에 하라니까 내가 왜 북한 공작원을 돌봐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늘 정의롭게 살다가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전세금이 똑 떨어져가지고 없네? 근데 그 북한 공작원 좀 잘 보살펴주면 딱 그 전세 보증금만큼 돈을 준다네? 그럼 해요 안 해요? 해. 이게 소명의 거부 그리고 그 거부에 따른 어떤 보상. 그래서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실과 분리, 모험의 세계 입문, 회귀, 다시 돌아오고. 이 이야기로 귀결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걸 웹툰으로 보는 것과 드라마로 보는 것과 영화로 보는 것과 뮤지컬로 보는 것과 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잘 나가는 작품은 어떻게 돼? 신과 함께. 원래 신화예요. 원래 있던 이야기예요. 제주 신화에 보면 다 있어. 자청비 신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제주 신화에 보면 그 차사, 그 새 차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근데 이것저것 자청비랑 세차사랑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얘가 지옥에 갔다 오더라. 지옥 갔다 오는 이야기 다 있어요. 생전 예수제라는 불교에서 실제로 구수라면, 불교의 구수는 아니구나. 불교에서 이게 제례를 하면서 읊어줬던 네가 이후에 있을 그 내세를 위해서 지금 잘 쌓아야 돼. 그러니까 현실과 내세가 연결되어 있네. 이 이야기랑 같이 막 짬뽕해가지고 만든 이야기가 뭐예요?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예요. 근데 그게 웹툰으로 잘 나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영화로 만들어야겠네? 여러분 지금 뮤지컬이에요. 아세요?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왜 똑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생하고 계속해서 반복할까?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왜 할까? 그냥 그 똑같은 거잖아. 근데 본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럼 만드는 사람은 왜 만들고 보는 사람은 왜 볼까? 저 텔의 역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캐스팅 누가 됐대, 어머어머 공유니까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뮤지컬 보세요. 사람들이 정말 그 어떤 스코어나 어떤 그 노트가 정말 좋아서 봐요? 그 음악이 정말 좋아서 봐요? 실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봐? 배우 때문에 봐. 그 배우 티켓 파워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자, 영화를 봅니다. 여러분 영화 어떻게 보세요? 극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개취. 나는 그 극장 팝콘이 맛있어서 가. 저런 팝콘충.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 사람 개취예요. 나는 거기 진짜 핫도그가 최고야. 그래서 가. 이런 사람이 있고. 영화 보는 목적이 뭐예요? 극장 왜 가요? 영화 보러? 실제로 아니에요. 이거 마이크로 타겟팅 해가지고 다시 보면 극장 왜 가요? 의자가 편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 영화 볼 수 있는데 극장 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왜 가요? 사운드.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유예요. 하나의 이유로 보러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극장 가서 영화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처음에 이제 핫도그를 하나 때려 먹습니다. 그리고 자요. 한 25분쯤에 눈이 깨요. 뭔가 내가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느낌 알아요? 이야기 막 시작하고 있고 나 자고 일어나가지고 저게 무슨 내용이지 막 이러면서 앞에 걸 추리하면서 보는 그 재미 아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앞에 부분 찾아봐요. 뭐였지? 여러분 그거 엄청 재밌어요. 왜냐면 저는 영화를 한번 분석하려면 보통 논문 쓸 때 영화 분석하려면 한 40번에서 지난번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80번에서 90번 보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랑 영화 보는 거 제일 싫어해요. 왜? 보다가 저는 딱 멈춰요. 거의 시퀀스별로 멈추고요. 테이크 전환될 때마다 멈춰요. 그리고 뭘 막 써. 그리고 또 봐. 또 멈춰. 6살짜리 아들도 저한테 아빠랑 안 봐. 이러고 가요. 왜? 저는 영화를 즐기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읽는 거예요. 책을 읽어내듯이 마치 사전을 보면서 막 다시 보고 막 이렇게 하듯이 저는 책을 읽는 거예요. 그걸 영화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보는 방법이 달라요. 그럼 저는 어때요? 영화 보는 방법이 아주 또라이 같죠, 그렇죠? 좀 변태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상하게 보잖아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끄떡끄떡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본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거 개취잖아요. 나중에 제가 이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할 일이 있으면 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힙합 음악 좋아한다고 해서 흑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노예였나요? 조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냥 그저 개취. 자기의 취향의 방법은 달라요. 그리고 이 시대는 어때요? 그 취향의 방법들을 존중해줘야 돼요. 누구는 뮤지컬이 더 좋을 수 있고 누구는 웹툰이 더 좋을 수 있고 누구는 드라마가 더 좋을 수 있고 다 보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꼭 안 본다고 해서 넌 참 문화적으로 떨어지구나 이렇게 얘기 못해요. 다시 이 얘기의 어떤 원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영화 왜 봐요? 드라마 왜 봐요? 웹툰 왜 봐요? 게임 왜 해요? 롤 왜 하고? 배그 왜 해요? 왜 하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영화 왜 봐요? 저는 공부하려고, 돈 벌려고, 뭐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거 왜 해요? 집에서 막 게임하고 있으면
엄마가 그거 게임만 하냐는 엄마 이거 과제입니다. 막, 저는 지금 텍스트 분석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시대는 이전 시대까지는 어떤 시대였냐면 나중에 이게 기회 되면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일과 놀이가 철저히 분리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일은 일이고 놀이는 놀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일은 일이고 놀이가 아니야. 놀이가 일에 종속돼. 일이 중심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일의 어떤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요. 오늘 학교 왔죠? 왜 가? 나 공부하러 가. 너무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쓸데없이 학교 가는데 너 왜 가? 그냥 이러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일에 대한 거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 왜 해? 했을 때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화 왜 봐요? 그거 안 한다고 죽어요? 여러분 일은 안 하면 죽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공부 안 하면 죽나요? 당장 죽지는 않지만 서서히 죽어가요. 이제 취업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과 직결된 것들은요 대부분 저런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는 지금은 사회의 보장들이 우리를 지켜주지만 일을 안 한다는 거 우리의 생존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해요.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무슨 말이냐? 인류는 처음에 수렵과 채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사냥을 하고 때려잡아야 돼. 구석기 시대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날 사냥 안 하면 어떻게 돼? 굶어야 돼. 아무것도 못 먹어. 생존과 지켜야 돼. 그리고 집단이 같이 움직여야 돼. 혼자 다니면 안 돼. 왜? 혼자 다니면 만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이에요. 그래서 같이 다녀야 돼. 이 집단이 나에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집단의 어떤 핵심의 매개를 뭘로 둬요? 시족, 혈연으로 둬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옆에 다른 부족이 오면 믿을만 해요? 못 믿어요. 나를 공격해서 우리 걸 다 가져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뺏거나 둘 중 하나. 약육강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도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막 이렇게 동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해요. 왜 그릴까? 이게 예술의 출발이에요. 그거 왜 할까? 뭐 그림 그린다고 뭔가 달라질까? 나중에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시기를 거쳐서 나중에 사람들이 정주하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어요. 그 농사를 지어서 그 벽시들을 보관할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토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토기에다가 벽시를 담아요. 그냥 담기만 하면 돼요. 왜? 그 목적이 벽시를 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거기에 어떤 또라이 같은 애가 나와서 빗살 무늬로 막 새기기 시작하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밥이 더 맛있어지나요? 쌀의 양이 더 늘어나나요? 아니야. 근데 이거 왜 해? 왜 하지? 그동안 인류의 행위는 일과 놀이를 철저히 분리했어요. 언제부터 분리했냐? 되게 아이러니하게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분리했어요. 여러분들 존재의 목적을 노동력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 노동력 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노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줄 세우기 시작해요. 계급. 그리고 놀이는 당연히 일에 종속돼요. 그래서 밤에 못 돌아다니게 해요. 왜? 쉬어야 그 다음날 노동력이 보장되니까. 이 산업혁명 시대 때 인간을 노동력으로 보기 시작하는, 다시 말해서 목적에 국한된 존재로 보기 시작하는 그 시선이 팽배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만 봐요. 그리고 그 노동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줄 세우게 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 가치 이상의 것들은 다 무시됩니다. 중세 시대 때는 책도 못 읽었고요. 실제로 뭐 셰익스피어의 그런 어떤 희극들 다 누구 차지였어요? 귀족들 차지.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들의 차지. 그럼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계속 일만 해야 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막 물랑루즈 같은데 치마 흔들고 이런 선술집 가서 술 먹으면서 공연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 이 중세를 끝나고 르네상스 초기에, 산업혁명 초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계열, 계층.
왜? 이 존재대로. 현실로 훌쩍 넘어가 봅시다. 지금도 여러분 나중에 취업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노동력으로만 보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 목적의 가치에 대해서 저 오늘 휴가 써야겠는데 휴가 이유 물어보는 거 제일 의미 없어. 그냥 쉬려고 쉬는 거지 뭘 이유를 물어봐 막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회사 나오라고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야, 회사가 우선이지. 회사가 살아야 너도 살지. 아니요, 제가 살아야 회사가 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요즘은 이야기하는 시대인 거죠. 저는요, 잘 놀려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신나게 놀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 근데 누구보다 신나게 놀려니까 돈이 필요하네.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교수까지 하는 사람. 뭐 내가 천재라서 아니요, 저 요즘도 고민해요. 계속 공부하고 여러분들만큼 저도 공부할걸요. 근데 저는 제 목적은 잘 놀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갑자기 하던 일 때려치우고 세계여행 떠난다는 사람 부럽지 않아요? 다들 그런 삶을 동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행 유튜버들이 막 엄청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회수가 다 뭐야? 사람들의 표상이야. 자기 투사예요. 자기 만족. 그러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과 놀이를 분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계몽화되기 전에, 근대화되기 전에 이전에 보면 시골에 가면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내기를 해요. 처음에 외국에서 선교사, 서구에 있었던 그 근대화되어 있었던 나름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딱 봤을 때 시골에 갔는데 이 선교사 눈에, 외국인 선교사 눈에 한국 사람이 뭐 하고 있었냐면 모내기 할 때 실제로 한 100명 있으면 모내기 하는 사람은 한 2, 30명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옆에서 갑자기 꽹과리 치고 북치고 저쪽에는 막 술 먹고 막걸리 먹고 막 이래.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지금 일하는 거야? 노는 거야? 너무 혼란스러워. 저건 일일까 놀일까? 인류는 그동안 일과 놀이를 분리하지 않았어요. 놀이의 핵심은 뭐냐면 무목적성이에요. 목적이 없어야 더 재밌는. 실제로 목적이 없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같이 공존해 있어도 괜찮은 게 우리 인류의 그동안의 어떤 문화였는데 합리주의가 팽배한 그 작은 서구, 유럽 뭐 크게 얼마네요. 크지도 않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그 사고에 의해서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 제일 쓸데없죠. 왜 계몽해? 자기들 눈에 비합리적이니까. 그래서 하등하다 생각해서 개조하려고 하고 우리가 철길 깔아줄게. 우리가 대학 세워줄게.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들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몽골 가서 한 3년 살다 왔거든요. 제가 그때 몽골에서 가르쳤던 게 아트 비즈니스, 아트 매니지먼트 이런 거 했었어요.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개발하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 친구들은 그냥 전 지금이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야. 저 사람들은 지금이 행복하고. 예술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음대 학생들이 악보를 못 봐. 근데 괜찮대. 자기는 노래 부르는 게 행복하대. 그럼 끝. 그때 현타 와요. 내가 뭐라는 거지? 그럼 나는 행복할까? 내가 그 당시 생각은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이 배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누가 어떻게 놀아도 그 놀이가 개취로 귀결될 수 있는, 그냥 그게 나야 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시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에 이제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텔,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전달하는 게 매력적이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을 거고, 똑같은 이야기도 제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마음에 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디를 선택해요? 지금 여기 몸뚱아리는 앉아있을 수 있지만 영어는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다른 것들을 선택하면 돼. 다음 학기에 내 수업 안 들으면 되잖아. 그렇죠? 이제 그래도 되는 시대예요. 그런다고 제가 참 무례하고 뭐 이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뭐 강제하면서 내 수업 들어라 막 피켓 시위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쪼잔한 사람인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ING.
왜 스토리텔에서 끝나지 않고 스토리텔링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ing. 현재적 관점이 분명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왜 현대 시대가 현재적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왜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러니까 뭔가 과거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는 이미 된 이야기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지금 보는 것처럼 느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 스토리텔링 한 단어에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스토리 공부하셔야 돼요. 아직 우리 스토리 잘 몰라요. 텔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대한 방법도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매체로, 어떤 장르로, 그 다음 어떤 구조로, ing 어떤 현재적인, 인터랙티브라고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터랙티브 반응력. 게임이 재밌는 이유가 뭐예요? 인터랙티브 하잖아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반응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이렇게 치면 저기서 이렇게 반응하고, 예, 우리는 익숙해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은 점점 익숙해요. 근데 그 과거의 사람들은 별로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거 봐도 돼요. 이게 불과 얼마 안 돼요. 몇십 년 차이 안 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꽤 폭이 넓습니다. 저 막 구석기 시대까지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현대에서도 막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지금의 흐름들,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도 다시 한번 이제 보셔야 돼요. 이 영상 이론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영상 이론과 포토 에세이가 함께하고 있는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도 거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보는데 한 번이라도 막 어색하게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본 적 없죠. 막 90번씩 100번씩 막 이렇게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막 엄청 좋아도 한 10번? 10번 보면 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그것들을 내 걸로, 내 DNA로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은 아마 성공하는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전공자들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따라가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그런 부분. 제가 오늘 이 첫 시간에 프레임워크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제 뒤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콘텐츠들은 어떻게 봐야 되고, 미디어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경을 어디다 두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폭이 넓어서 헷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차차 제가 이 내용도 또 풀어서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이 4주 안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이 영상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원리와 어떤 그 핵심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